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여드립니다. 자, 해외 매체 선정 포인트 가드 탑 10을 정해봤습니다. 일부 댓글 중에, 현일형 생각을 왜 얘기 안 해? 또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채널이 정말 제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간 해외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 나는 이렇지만 해외에서 바라보는 걸 그대로 또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요 시리즈는 그렇게 또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매체 선정 포인트 가드 탑 10인데요. 일단 넘버링은 매기지 않았습니다. 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수는 역시나 매직 존슨이죠. 1959년생입니다. 마이클 조던보다 4살 더 형이고요. 키는 2m 6cm의 포인트 가드, 체중 100kg이니까 전성기에는 굉장히 말랐던 그런 빅 포인트 가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HIV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1995, 96 시즌에 돌아왔을 때는 살이 쪄 있었지만, 그리고 그때도 농구는 잘했지만 원래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였고 체형은 굉장히 호리호리했죠. 자, 보시면 매직 존슨이 NBA에서 13시즌을 채 뛰지 않았어요. 13시즌을 뛰지 않았는데 보시면 챔피언 5번입니다. 물론 준우승 4번이긴 해요. 그런데 현역에 있는 르브론 제임스와는 다르게 매직 존슨의 준우승 횟수는 별로 회자되지 않죠.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직 존슨이 레이커스라는 원팀에서 뛰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요. 13년 동안 챔피언 5번, 파이널 MVP 3번, 정규 시즌 MVP 3번, 13년 동안 퍼스트 팀 9번, 그리고 세컨드 팀 1번. 그러니까 13년 중에 10번을 NBA 팀에 뽑혔고 그 중에 9번이 퍼스트 팀이었습니다. 시대를 지배했다는 뜻이죠. 어시스트 왕 4번. 이거는 이제 존 스타턴에 많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존 스타턴이 많이 가져갔고요. 올스타전은 13년 동안 1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전 MVP는 2번, 그리고 스틸 왕도 2번을 기록을 했죠. 906경기를 뛰면서 17,007득점, 리바운드 6,000개 이상, 어시스트 10,000개 이상. 저 어시스트는 원래 10,000개가 안 됐는데 1996년에 컴백을 하면서 10,000개를 넘겼고요. 스틸은 1,700개 이상이었습니다. 평균 기록을 살펴보면 19.5득점, 11.2 어시스트, 7.2 리바운드. 자, 그러니까 루카 돈치치 이전의 돈치치였고 르브론 제임스 이전의 르브론이었어요. 그랜트 힐 이전의 그랜트 힐이 바로 매직 존슨이었습니다. 13년을 어떻게 보면 짧고 굵게 뛰면서 완전히 시대를 지배했던 매직 존슨이었죠. 자, 그리고 오스카 로버슨을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슨은 38년생, 아직도 또 살아 계시고요. 196cm의 장신 가드였습니다. 신시내티 로열스에서 10시즌, 미러키에서 4시즌 뛰었는데, 미러키에서 4시즌 뛰면서 루 알신더, 현 카림 압둘자바와 함께 우승을 달성했었죠. 자, 평균 기록을 살펴보시면 25.7득점, 7.5 리바운드, 9.5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26,710득점, 리바운드 7,000개 이상, 어시스트는 거의 10,000개였습니다. 챔피언 1회, 정규 시즌 MVP 1회, 퍼스트 팀은 매직 존슨과 마찬가지로 9번, 61년부터 69년까지 9년 연속이었고요. 세컨드 팀 2번, 어시스트 왕 6번, 올스타 12번, 올스타 MVP 3번에 빛나는 당대 최고의 러셀 웨스트브룩 이전의 러셀 웨스트브룩이 바로 오스카 로버슨이었죠. 자, 그래서 평균 트리플 더블 시즌도 만들어냈었고, 챔피언에도 올랐고, 정규 시즌 MVP에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를 논할 때 이 오스카 로버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지아 토마스입니다. 자, 아이지아 토마스는 마이클 조던과는 완전히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1961년생, 조던보다는 2살이 많았고 매직보다는 2살이 어렸습니다. 185cm의 크지 않은 키였지만 운동 능력이 워낙 폭발적이었고 볼 핸들링은 카이리 어빙 이전에 또 카이리 어빙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죠. 어떻게 보면 매직 존슨과 좀 커리어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커리어의 길이 자체가 13시즌 총 1000경기를 못 뛰었으니까요. 19.2득점, 9.3 어시스트, 1.9 스틸. 그래서 공격과 수비, 수비는 사실 수비 퍼스트 팀이나 세컨드 팀에 뽑히진 않았지만 손이 굉장히 빠른 선수였고, 그리고 전체 득점도 18,800득점, 리바운드는 3,400개, 어시스트는 9,000개 이상이었고 스틸은 1,800개 이상을 뽑아냈습니다. NBA 챔피언 2회, 89년과 90년, 아이지아 토마스 선수 생활 말년에 가까운 그 기간에 NBA 2연패를 달성을 했고요. 파이널 MVP 1회, 올스타는 12번, 그리고 퍼스트 팀 3번, 세컨드 팀 2번, 어시스트 왕은 1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간에 매직 존슨, 존 스타턴과 함께 뛰다 보니까 어시스트 왕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 왕은 1번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패스에 능했고, 그리고 내가 득점이 필요하면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당대 최고의 공격형 포인트 가드였죠.
자, 그리고 현역 선수입니다. 스테픈 커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88년생이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우승을 했던 그 시즌 태어났습니다. 디트로이트가 88-89, 89-90 시즌에 우승했으니까. 자, 현재 15시즌 뛰면서 956경기, 평균 24.8득점, 6.4 어시스트, 1.5 스틸. 평균 득점력만 놓고 봐도 최고의 득점형 가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체 득점도 어느덧 23,000점을 넘겼고요. 어시스트 6,000개 이상, 스틸도 1,500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챔피언이 4회예요. 매직이 5번, 아이지아 토마스 2번, 오스카 로버슨 1번. 커리는 4번이고요. 파이널 MVP는 1번, 정규 시즌 MVP가 2번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 한 번은 만장일치로 NBA 최초로 만장일치 MVP를 받았습니다. 퍼스트 팀 4번, 세컨드 팀 4번, 서드 팀 2번. 그래서 총 NBA 팀에는 10번 선정이 됐고요. 올스타도 10회. 그리고 득점왕 2회, 스틸왕 1번입니다. 파이널 MVP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 정규 시즌 MVP 2번, 챔피언 4회인 선수가 올타임 포인트 가드를 논할 때 뭐 탑3 안에 드는 건 전혀 무리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스테픈 커리의 전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리고 존 스탁턴입니다. 자, 존 스탁턴은 유타 재즈에서 만 19시즌을 뛰었던 원클럽맨이었죠. 키는 185cm, 아이지아 토마스와는 똑같았습니다만 뭐 운동 능력은 보잘것 없었어요. 자, 하지만 워낙 파워가 좋았고 BQ는 뭐 리그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무려 1,504경기를 뛰었고요. 평균 13.1득점에 10.5 어시스트. 평균 기록 자체가 더블더블입니다. 19년을 뛰면서 더블더블. 어마어마한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평균 2자리 득점, 2자리 어시스트는 보장이 됐던 선수고 스틸이 무려 2.2개였습니다. 통산 득점이 19,711점. 조금만 더 했더라면 2만 득점인데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리바운드가 4,000개, 어시스트가 15,000개 이상이고요. 저는 저 어시스트 기록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시스트가 15,800개다. 16,00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시즌에 80경기를 뛴다고 보면 한 시즌에 요새 80경기 뛰는 선수도 거의 없죠. 왜냐하면 관리를 받거나 아니면 또 뭐 피로 때문에 쉬어가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16,000개를 달성하려면 80경기를 20시즌 뛰면서 빠짐없이 첫 시즌부터 20번째 시즌까지 10개를 기록해야 16,000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시스트 기록은 깨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틸도 무려 3,265개예요.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블락개수야 뭐 스탁턴의 그런 신장을 감안할 때 이해가 가는 수치인데 어시스트, 스틸 개수는 당분간 깨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퍼스트 팀은 2번입니다. 당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인 매직 존슨, 아이지아 토마스 등등과 뛰다 보니까 퍼스트 팀 개수는 적었어요. 올스타 10번, 그리고 올스타즈 MVP를 한 번 받았고 세컨드 팀 6회, 서드 팀 3회. 자, 그래서 퍼스트 팀과 세컨드 팀, 서드 팀 합쳐서 11번, 디펜시브 세컨드 팀은 5번, 대부분이 1990년대였고요. 나이가 들고 나서 수비를 더 잘한 케이스. 존 스탁턴과 바로 칼 말론이죠. 그리고 어시스트 왕이 무려 9회, 88년부터 96년까지 9회 연속 어시스트 왕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스틸 왕도 2회, 89년과 92년에 스틸 왕에 등극을 했는데 그만큼 존 스탁턴은 리그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시대를 뭐 이끌었던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늘 푸른 소나무, 그 다음에 뭐 꾸준함, 성실성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존 스탁턴은 거의 뭐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스탁턴이 올타임 랭킹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정말 이 시즌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커리어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존 스탁턴만한 선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티브 내쉬입니다. 1974년생으로서 저도 선수 때 참 좋아했었는데 뭐 애석하게도 감독이 되면서 평가가 좀 떨어진 케이스죠. 자, 피닉스에서 10시즌, 댈러스에서 6시즌, 레이커스에서 2시즌, 레이커스 2시즌이 5개 T였습니다만 당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였죠. 총 1217경기 뛰면서 14.3득점, 8.5 어시스트. 수비를 잘하지 못했어요. 수비는 못하는 축에 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빠른 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평균 스틸이 0.7개니까 포인트 가드 가운데는 뭐 가장 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워낙 플레이메이킹, 그 다음에 또 동료를 살리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통산 기록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다고 통산 기록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17,000득점 이상, 어시스트도 10,000개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정규 시즌 MVP 2번이 아주 크죠. 존 스탁턴 MVP 받은 적 없습니다. 스티브 내쉬 2005년과 2006년, 2000년대 중반에 피닉스의 런앤건, 펀앤건을 이끌었던 최고의 가드였죠. 뭐 샤킬 오닐이 정말 등신 병신같이 맨날 스티브 내쉬를 디스하면서 2006년에 내가 받았어야 됐다라고
씨부리고 다니지만 저는 스티브 내시야말로 2000년대 중반에 NBA 인기를 이끌었던 굉장한 아이코닉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올스타 8번, 퍼스트팀 3번, 세컨팀 2번, 서드팀 2번. 대기만성이었죠. 피닉스에서 보냈던 초반, 그리고 댈러스 극초반은 스티브 내시는 그저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살이 조금 가까워졌을 때 그때 기량이 만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NBA 팀은 7회, 어시스트왕 5회, 그 다음에 정규 시즌 MVP 2회. 어떻게 본다면은 화려하면서도 조금은 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수상 실적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스티브 내시는 한 번도 NBA 파이널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평가 절하당하는 게 있지만, 제가 스티브 내시의 커리어 시작부터 끝까지 놓고 봤을 때 저는 스티브 내시는 정말 당대 최고의 포인트가 되었다. 2000년대 최고의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티브 내시의 라이벌이 바로 제이슨 키드였죠. 제이슨 키드 역시도 스티브 내시와 함께 피닉스에서 한솥밥을 먹었었고, 그 당시에 키드의 백업이 내시였습니다. 193cm, 그리고 댈러스에서 뛰었던 초창기에는 운동력도 상당히 좋았고요. 브루클린 7시즌, 댈러스 8시즌, 피닉스 5시즌, 그리고 뉴욕에서 1시즌 뛰었습니다. 총 1390경기, 12.6득점, 리바운드 능력 최고였죠. 6.3개, 어시스트 8.7개, 스틸도 훨씬 내시보다는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1.9개였습니다. 17,500득점 이상, 리바운드가 무려 8,700개, 어시스트가 12,000개 이상이었고요. 스틸을 워낙 잘하는 선수였는데 통산 스틸도 2,600개가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 그 유명한 댈러스의 마이애미 격침, 그 당시에 제이슨 키드는 주전 포인트가 되었고, 이때 키드의 나이가 37, 38이었어요. 자, 올스타 10번, 퍼스트팀 5번, 세컨팀 1번. 수비도 잘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펜시브 퍼스트팀이 4번, 세컨팀이 5번. 그래서 디펜시브 팀에만 9번 선정이 됐고요. 신인상은 그랜트 힐과 공동 수상했었고, 어시스트왕도 5회.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제이슨 키드는 정말 공수겸장이었다. 자, 물론 커리어 초창기에는 점퍼가 없었어요. 점프슛을 던질 줄을 몰랐어. 자, 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와이드 오픈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슈터로 변신을 했고, 당대 최고의 공수겸장으로 거듭나면서 제이슨 키드는 챔피언까지 오르는 그런 기쁨을 맛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브 내시를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제이슨 키드가 정규 시즌 MVP만 없을 뿐이고, 사실 수비력이나 그리고 또 챔피언 반지, 그 다음에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는 키드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현역 선수입니다. 크리스 폴이고요. 85년생, 뉴올리언스 6시즌, 클리퍼스 5, 피닉스 3, 휴스턴 2시즌, 그리고 썬더와 워리어스에서 1시즌, 그리고 다음 시즌은 샌안토니오에서 뛰어야 됩니다. 이 크리스 폴은 사실 인저리 프론이었잖아요. 워낙 부상이 잦은 그런 선수였는데 어느덧 1272경기를 뛰었습니다. 평균 17.5득점, 9.4 어시스트, 2.1 스틸. 어떻게 보면 제이슨 키드 같은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동료도 잘 살리면서 평균 득점은 당연히 CP3가 더 높긴 합니다만 손도 아주 빠른 선수고, 그리고 크리스 폴이 경력을 더하면서 통산 득점도 22,000점을 넘겼습니다. 리바운드 5,682개, 어시스트는 12,000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스틸은 무려 2,600개가 넘었습니다. 자, 퍼스트팀 4번, 세컨팀 5번, 서드팀 2번, 올 NBA 팀에만 11번 뽑혔고요. 올사전 12번, 그 다음에 디펜시브 팀 9번, 그래서 11, 12, 9.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디펜시브 팀에만 한 번 더 뽑혔더라면 10-10-10이었거든요. 팀 덩컨이 15, 15, 15였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CP3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11, 그리고 12, 9. 디펜시브 팀에만 한 번 더 뽑혔더라면 10-10-10이 가능했습니다. 어시스트왕 5번, 스틸왕 6번. 스틸왕 6번도 참 대단한 거죠. 이 키 작은 선수가 수비 구멍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로부터 볼을 빼앗는 그런 대도의 역할까지 해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크리스 폴이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못했지만, 또 정규 시즌 MVP에서 뽑히지 못했지만 정말 훌륭한 그런 기량을 지닌 선수로 나중에 후대에 기억에 남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게리 페이튼입니다. 자, 게리 페이튼은 제이슨 키드가 어릴 때 게리 페이튼과 함께 농구를 하면서 페이튼이 매번 제이슨 키드를 짓밟았다고 하죠. 오클랜드 지역에서. 저도 이 페이튼의 현역 시절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별명이 이제 더 글러브였죠. 장갑. 상대를 완전히 그냥 잠궈버리는 그런 수비력으로 빛났던 선수였습니다. 시애틀에서 13시즌 뛰고 그 이후에는 저니맨이었어요. 미러키로 트레이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레이커스, 보스터, 마이애미로 결국에 이적을 했었는데 마이애미에서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총 1335경기를 뛰었고요. 평균 16.3득점, 어시스트 6.7개, 스틸 1.8개.
통산 기록도 훌륭합니다. 21,813점, 리바운드 5,000개, 어시스트 9,000개에 가깝고요. 스틸도 2,500개에 가깝습니다. 리바운드도 굉장히 잘 잡는 선수였고 아주 말라 보이지만 엄청나게 힘이 셌다고 하죠. 자, 2006년 마이애미의 우승에 아주 큰 힘을 보탰습니다. 기록 자체는 뭐 전성기에 비해서 뚝 떨어졌지만 중요할 때마다 클러치 샷을 집어넣었고요. 퍼스트 팀 2번, 세컨드 팀 5번, 서드 팀 2번, 총 올 NBA 팀에는 9번 선정이 됐고 올사에도 9번,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만 9번, 94년부터 2002년까지 9년 연속. 그래서 페이튼은 999입니다.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1996년 스틸 왕을 달성했는데 저는 뭐 이 GP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로는 일단 굉장히 더티한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요. 수비를 잘하고 그 다음에 입은 진짜 너무너무 거칠었습니다. 진짜 존 스타턴이 입에 농구공 쳐박고 싶다고 정도로 정말 입이 걸었던 선수였는데 그러면서도 뭐 상대에게 발을 집어넣거나 진짜 뭐 팔꿈치를 들어올리거나 야비하게 플레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격할 때는 슈폼은 진짜 점퍼를 던지는데 정말 성의 없이 던지는 폼이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약간은 좀 멋있어 보였고 그리고 페이스업뿐만 아니라 포스트업도 잘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게리 페이튼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페이튼도 저는 절대 과소평가 받아서는 안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밥 쿠즈입니다. 1928년 생이고요. 그리고 185cm, 뭐 존 스타턴, 아이지아 토마스와 키가 비슷하죠. 보스턴에서 13시즌 뛰었고 신시내티에서 말년에 정말 뭐 이벤트성으로 잠깐 뛰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쿠지의 원클럽맨이 깨진 건 좀 아쉽긴 합니다. 뭐 근데 사실 보스턴에서만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균 18.4득점, 어시스트 7.5개. 이때는 이제 스틸과 블락이 집계가 안 됐을 때였고요. 통산 17,000점 가까이, 어시스트도 7,000개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NBA 챔피언은 총 6회, 그리고 파이널 MVP 1번, 올스타전 13번. 그래서 보스턴에서 뛰는 동안 13년 동안 내내 올스타에 뽑혔고요. 올스타전 MVP 2회, 그리고 올 NBA 퍼스트 팀 10번, 세컨드 팀 2번, 어시스트 왕 8번. 사실 포인트 가드 하면 뭐 가장 필요한 덕목이 패스, 플레이 메이킹, 그 다음에 판단력, 디시전 메이킹, 동료들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보컬 리더로서의 그런 힘,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쿠지는 그런 포인트 가드의 덕목을 모두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바쿠지의 플레이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90년대 때 많이 언론에서 썼던 그 민완 가드예요. 민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똑똑한 가드였습니다. 이런 바쿠지를 또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이상 해외 매체 선정 포인트 가드 탑 10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여기서 빠진 선수, 팀 하더웨이는 왜 없나요? 케빈 존스는요? 뭐 이런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들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참고하면서 재밌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슈팅 가드 탑 10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시리즈는 제 주관이 아니라 해외에서 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다음에 또 제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직접 순위를 매겨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